2024년 1월,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이 영축산 자락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가장 신성한 공간, 양산 통도사. 속세의 번뇌조차 닿지 않을 것 같던 그 고요한 산사 언저리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좁은 암자안, 한 노스님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숨결을 거두어간 흔적, 가장 거룩한 곳에 숨어든 가장 섬뜩한 악의 그림자. 과연 그날 밤 부처의 눈을 피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 고요한 암자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어둠 속의 범인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4년 1월의 이른 새벽, 양산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던 그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짙은 안개가 통도사 외곽의 작은 암자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시간부터 암자 주변을 청소하고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기 위해 산길을 오르던 한 신도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언제나 이맘때면 고요한 산사를 깨우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던 맑은 목탁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피어오르던 옅은 향냄새조차 오늘은 바람결에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신도는 떨리는 손으로 암자의 낡은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하고도 차가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로 60대 중반에 접어든 평소 온화한 미소로 신도들을 맞이하던 노스님은 자신이 늘 기도하던 작은 방 한가운데에 미동조차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고된 수행 끝에 아주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선 신도의 입에서는 곧바로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스님의 안색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의 몸은 밖의 맹추위보다 더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숨을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아주 조용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도의 다급한 신고가 112 사망실에 접수되는 순간 양산경찰서 강력팀의 무전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경광등을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양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들과 과학수사대 요원들은 즉각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 보존에 돌입했습니다. 훈련된 베테랑 형사들이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을 압도한 것은 거친 싸움의 흔적도 붉은 자국도 아닌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통제된 정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방어흔이 남고 주변 기물이 파손되는 등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현장에 고스란히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스님이 입고 있던 승복은 찢기거나 구겨진 곳 하나 없이 단정하게 몸을 감싸고 있었고 경정과 염주 그리고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오차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문 창호지 하나 찢어진 곳이 없었고 외부에서 누군가 억지로 문을 뜯고 침입한 파손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단 하나의 이질적인 단서는 방 한쪽 작은 다과상 위에 놓인 2개의 찻잔뿐이었습니다. 두 찻잔 안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차가 찰랑거리고 있었고 그중 하나의 찻잔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입을 댄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강력팀장의 눈빛이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토록 현장이 깨끗하다는 사실, 그것은 수사에 있어 가장 끔찍한 난관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극도로 침착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을 보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찰나의 강정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탁자 위에 마주놓인 두 개의 찻잔은 수사관들에게 무언의 진술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늦은 밤 암자를 찾아와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스님과 깊은 안면이 있거나 스님이 경계심을 풀고 온전히 신뢰했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범인은 스님이 찻잔을 비우고 방심한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단수면에 스님을 깊은 수면 상태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곧이어 현장에 투입된 프로파일러와 감식반 요원들은 먼지 한 톨의 미세 증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루미놀 반응 검사와 특수 조명을 동원하여 방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암자는 수사팀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빽빽한 나무와 험난한 산길뿐이었고 범인의 동선을 특정할 수 있는 외부 CCTV나 차량 인식 카메라는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에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선명한 지문도 남겨진 도구도 없는 완벽한 밀실. 범인은 깊은 산속의 짙은 어둠을 망포 삼아 완벽한 그림자가 되어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사전에 포기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어버린 찻잔과 멈춰버린 스님의 숨결, 그리고 방 안의 고요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기 위해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세상에 100%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범인이 남긴 찰나의 실수, 그 작은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수사관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양산경찰서 강력팀은 굳게 닫힌 암자의 문을 나서며 본격적인 초동수사와 탐문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가장 신성한 공간의 평화를 짓밟고 숨어버린 보이지 않는 악마.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기 위한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집요한 추적의 서막이 바로 이 차가운 겨울 아침을 기점으로 잔혹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에 남겨진 유일한 목격자인 두 개의 찻잔과 이미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든 노스님의 육신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양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부검의와 미세증거 분석관들의 입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밀실, 먼지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고요한 현장이었기에 진실의 조각은 오직 과학수사라는 날카로운 메스 끝에서만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누운 노스님의 육신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한 심연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상처도, 옷이 찢긴 흔적도, 그 어떤 거친 저항이나 방어의 징후도 육안으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죽음의 이유를 밝혀온 경험 많은 부검의의 예리한 시선은 스님의 몸에 숨겨진 단 하나의 이질적인 그림자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밀 감식이 진행되던 중 무거운 정적이 흐르던 부검실의 공기를 가르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스님이 자연적인 노안이나 지병으로 인하여 영원한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지만 스님의 목덜미 뒤쪽, 즉 뇌와 척수가 연결되는 중추신경계의 급소 부위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피하 출혈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인 부딪힘으로 생길 수 있는 흔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스님이 전혀 방어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단 한 번에 은밀하고도 파괴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범인은
인간의 호흡과 신경망을 순식간에 차단하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고 숙련된 방식. 그것은 노스님을 고통 없이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보내기 위한 잔혹한 배려이자 서늘한 의도였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수고해온 찻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약동물 분석 결과가 강력팀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 붉은 글씨로 기록되었습니다. 암자의 좁은 방 안에 마주 놓여있던 2개의 찻잔 중 스님의 자리 쪽에 놓여있던 찻잔 바닥의 미세한 찌꺼기에서 일반적인 찻잎 성분이 아닌 극소량의 낯선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농도의 강력한 신경안정제 성분이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었으며 규칙적인 수행을 이어가던 스님이 스스로 복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강제적인 수면 유도 물질이었습니다. 범인의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냥 방식이 드디어 그 섬뜩한 윤곽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겨울밤, 암자를 찾아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잠시 시선을 돌리거나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 몸을 돌린 그 짧은 찰나를 노려 미리 품속에 준비해온 낯선 약물을 스님의 찻잔 속에 조용히 떨어뜨린 것입니다. 스님은 자신 앞에 앉은 자의 어두운 속내를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따뜻한 차와 함께 치명적인 수마를 삼켰을 것입니다. 약기운이 서서히 혈관을 타고 퍼지며 스님의 의식이 흐려지고 몸의 감각이 무장해제되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기력마저 증발해버린 그 완벽한 무방비의 순간, 범인은 자신이 쥐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서서히 다가가 흐려지는 스님의 시야 뒤편으로 돌아가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피 안구도지 하나 찢지 않으며 오직 짙은 어둠과 무거운 고요함만을 남긴 채 타인의 숨결을 강제로 거두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대본 위에서 오차 없이 움직인 한편의 잔혹극과도 같았습니다. 범인은 스님이 약에 취해 고개가 꺾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감식 및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팀의 냉철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프로파일러는 화이트보드에 현장의 구조를 그리며 이 사건이 우발적인 강도나 낯선 외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첫째, 범인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암자의 복잡한 지리적 특성과 내부 구조를 자신의 손바닥 보듯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둘째, 외부로 통하는 길목에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만을 골라 진입로와 도주로를 선택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한밤중에 찾아온 불청객을 경계하기는커녕 기꺼이 닫힌 방문을 열어주고 정성스럽게 찻상까지 내어줄 만큼 스님과 아주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즉, 범인은 평소 이 암자를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스님의 일과와 성향, 그리고 주변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부자 혹은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는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찰나의 분노로 빚어진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사전에 범행에 사용할 약물을 구비했고 자신의 흔적을 지울 완벽한 시나리오를 세웠으며 가장 소리 없고 확실한 방법으로 타깃을 영원한 침묵 속에 가둔 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찻잔의 위치까지 계산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강력팀 형사들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결연함으로 번쩍했습니다. 연식범에 의한 철저한 계획범죄. 수사의 방향이 명확하게 잡힌 이상 이제 남은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숨어 있는 독거미를 찾아내는 일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스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법의학적 사실에 집중하며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누군가 노스님을 그토록 절박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침묵시켜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부검대와 현장에 남겨진 미세한 찻잔의 얼룩에서 시작된 진실의 조각들은 이제 범인이 스님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누군가라는 사실을 강렬하게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양산경찰서 강력팀은 즉각 수사 방향을 전환하여 스님의 최근 행적과 통화 기록, 그리고 암자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모든 층위를 샅샅이 해부하기 위한 대대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스님의 주변을 맴돌던 수많은 신도들과 관계자들 중 완벽한 선의의 가면을 쓰고 스님의 차에 신경 안정제를 탄 차가운 악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굳게 당올린 노스님의 창백한 입술을 대신하여 이제 과학수사와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이 범인의 목을 향해 서서히 올가미를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어버린 찻잔 속에 담긴 끔찍한 비밀은 모두 벗겨졌고 이제 형사들은 이 비극의 진짜 동기를 찾아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돈과 원한의 탁한 흐름 속으로 깊숙이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산경찰서 강력팀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날아온 부검 결과와 약동물 검출 보고서는 범인이 면식범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지만 형사들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장막이 쳐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스님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간관계를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 수십 명의 신도들과 사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탐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삶은 그가 매일 아침 쓸어내리던 암자의 마당처럼 투명하리만치 정갈하고 소박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만한 거친 언사를 한 적이 없었으며 속세의 욕심과는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묵묵히 수행에만 정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치정이나 개인적인 깊은 원한 따위는 스님의 궤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범인은 이토록 평온한 노스님의 일상에 침투하여 그토록 차갑고도 완전한 방식으로 영원한 침묵을 강요해야만 했을까요? 강력팀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떠리를 틀고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차가운 욕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원한이 아니라면 남은 동기는 오직 하나, 바로 생존과 직결된 탐욕, 즉 돈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스님이 이 작은 암자에서 맡고 있던 아주 특별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노스님은 온화한 성품 덕분에 신도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암자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신도들이 부처님께 바친 기도비와 머지않아 진행될 예정이었던 낡은 암자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위해 십시일반 모아둔 막대한 시주금이 기록된 낡은 수기장부. 스님은 매일 밤 불경을 외우는 시간 외에는 그 장부를 꼼꼼히 정리하며 암자의 시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해왔습니다. 형사들은 그 낡은 장부의 갈피 사이에 누군가의 시커먼 탐욕이 숨겨져 있을 것이가 확신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양산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망에 합류했습니다. 형사들은 스님의 개인명의 계좌는 물론이고 암자의 공식 및 비공식 운영자금이 흘러가는 모든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과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발부받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수만 건의 거래 내역과 디지털 데이터들이 수사팀의 모니터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진 채 형사들은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수많은 숫자와 자금의 흐름 속에서
기형적인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방대한 엑셀 데이터 속에서 입금과 출금의 톱니바퀴를 하나하나 맞춰가던 중 사이버 수사대 소속 분석관의 마우스 클릭 소리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고요한 사무실에 짧고 날카로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던 돈의 꼬리가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좁은 방 안에서 차가운 찻잔을 앞에 두고 영원한 수면에 빠지기 정확히 이틀 전, 암자의 보수 공사를 위해 오랜 기간 묶여있던 특별 기금 계좌에서 아주 비정상적인 자금 이탈이 발생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기 방식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은 전혀 엉뚱한 목적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금의 종착지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해당 계좌는 실존하지 않는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된, 즉 자금 세탁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대포 통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신도들의 순수한 염원이 담긴 시주금이 누군가의 사적인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검은 돈으로 둔갑하여 어둠 속으로 증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한 계획하에 암자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려왔으며 이 거액의 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는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자금 추적 결과와 스님의 최근 행적을 크로스체크하며 조각난 퍼즐을 무서운 속도로 맞춰나갔습니다. 스님의 통화 내역과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압박하여 조사한 결과 형사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스님이 겪었던 중대한 심리적 변화를 포착해냈습니다.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하던 스님은 어느 순간 자금의 흐름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계좌의 잔고가 터무니없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스님은 며칠 동안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전날, 스님은 본사인 통도사의 주지 스님 측에 면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암자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보고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정갈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신성한 공간에서 벌어진 부정한 탐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범행의 동기는 뼛속까지 시리도록 명확해졌습니다. 장부의 비밀을 쥐고 있는 단 한 사람. 자신이 몰래 빼돌린 거액의 자금과 횡령의 꼬리가 세상에 폭로되기 직전 벼랑 끝에 몰린 횡령범은 가장 잔혹하고 영구적인 입막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스님이 주지 스님을 만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전에 스님의 입을 영원히 닫아버려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범인은 스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도 속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스님의 숨통을 조일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온했던 노스님의 마지막 찻잔에 신경 안정제를 몰래 섞은 것도, 수면 상태에 빠진 스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도 결국 이 더러운 돈의 흔적을 덮기 위한 극악무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악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우연히 침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암자의 재정 상황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고 자금의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접근성을 가진 자, 동시에 늦은 밤 암자를 찾아가 스님과 독대를 하며 차를 마실 수 있을 만큼 스님의 경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스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던 배신자였습니다. 형사들의 눈앞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걷히고 이제 수사의 칼끝은 암자의 자금과 관련된 내부 관계자들을 향해 매섭게 베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는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형사들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산속 깊은 곳에
CCTV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그 영악한 그림자가 그날 밤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산을 빠져나갔는지를 증명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본격적인 숨바꼭질, 그 피말리는 추적의 두 번째 막이 방금 무겁게 올랐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돈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산경찰서 강력팀 앞에는 여전히 숨막히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영축산의 복잡하고 험준한 지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작은 암자는 울창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마저도 인적이 드문 비포장 흙길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앙자 주변 반경 수킬로미터 이내에 범인의 동선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범용 CCTV가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채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그 완벽한 무대 위에서 범인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사들의 눈빛은 결코 어둠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래 완벽하게 투명한 도주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 그것이 강력팀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산 아래로 이어지는 모든 탈출 경로를 샅샅이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위에 암자를 중심으로 붉은 원을 그리며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심지어 등산객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샛길까지 전부 도면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맥을 타고 내려와 인접한 국도와 지방도로 합류하는 모든 교차로의 길목을 차단하듯 거미줄 같은 수사망을 쳤습니다. 강력팀과 사이버 수사대는 암자에서 무려 5km나 떨어진 산 아래 마을 입구의 방범용 카메라와 인근 국도를 비추고 있는 주유소의 사설 CCTV,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까지 총동원하여 사건 당일 밤부터 새벽 사이의 영상 자료를 싹쓸이하듯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영상의 분량만 무려 100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시력과의 잔혹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형사들의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취두실 옆 좁은 분석실에서는 오직 마우스 클릭 소리와 숨죽인 한숨만이 무겁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일배석으로 영상을 돌려보며 픽셀 단위로 쪼개지는 흐릿한 화면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 하나라도 찾아내기 위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깊은 새벽, 영축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은커녕 들고양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적막한 화면이 수십 시간째 이어졌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해 모두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그 순간,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막내 형사의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마을 입구 외곽을 비치고 있던 낡은 방범용 CCTV 화면 구석에 기이한 움직임 하나가 포착된 것입니다. 시간은 스님이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든 직후인 새벽 2시 40분경.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길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모습은 형사들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굽이치는 산길, 가로등조차 없는 위험천만한 내리막길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색 SUV는 헤드라이트를 완전히 끄고 이른바 스텔스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절대 할 수 없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오직 달빛에만 의지한 채 보이지 않는 길을 질주하는 차량. 그것은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야간 적외선 카메라에 반사되어 찍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뼛속까지 계산된 소름 끼치는 위장술이었습니다. 범인은 산 아래 어디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빛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어둠 속에 묻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의 영악한 꼼수는 오히려 수사팀에게 가장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야심한 시각, 헤드라이트마저 끄고 도망치듯 산을 빠져나간 차량. 이보다 더 완벽한 범행의 증명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실에 해당 CCTV 원본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수 소프트웨어를 동원하여 픽셀을 복원하고 명암비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철저한 대비 탓에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번호판의 숫자와 문자를 명확히 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흐릿한 차종과 색상만 겨우 특정했을 뿐 결정적인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첨단 과학수사를 무기로 삼은 강력팀 형사들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영상만으로 번호판을 읽어낼 수 없다면 보이지 않는 전파의 흔적을 쫓아 차량의 주인을 끌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통신수사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차량이 산길을 내려와 국도로 진입한 그 시간대, 궤적을 같이 하는 모든 기지국의 통신 기록을 통째로 털어오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범인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카메라에 눈을 피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1초에 수십 번씩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보이지 않는 족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대 분석관들은 문제의 SUV가 이동한 경로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기지국 타워들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부터 3시 10분 사이 산길에서부터 인근 고속도로 톨글 게이트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발생한 수만 건의 전파 신호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사팀은 그 방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불필요한 신호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갔습니다. 그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주민들의 신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화물차 기사들의 신호, 그리고 기지국 사이를 건너뛰는 불규칙한 신호들을 모두 걸러냈습니다. 수만 건의 데이터가 수천 건으로, 다시 수백 건으로, 그리고 수십 건으로 압축되는 숨막히는 필터링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석관의 모니터 위에 단 하나의 선명한 통신 궤적이 붉은 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치였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끄고 질주하던 그 검은색 SUV의 이동 속도, 그리고 차량이 카메라 앞을 통과하던 정확한 시간과 분단위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이동하는 단 하나의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된 것입니다. 카메라는 번호판을 읽지 못했지만 전파는 범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모습을 숨겼다고 자만했지만 그가 남긴 보이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은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의 심장 박동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위로 그 휴대전화의 명의자 정보가 선명하게 팝업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장막 뒤에 숨어 노스님의 삶을 조종하고 마침내 차가운 수면 속으로 밀어넣은 뒤 유유히 사라졌던 진짜 악마의 이름이 드디어 수사관들 앞에 그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었던 사건의 실타래가 풀리며 형사들은 이제 그 이름을 들고 범인의 목덜미를 낚아채기 위해 거침없이 어둠 속을 뚫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나긴 밤을 지새운 추적의 성과가 드디어 사냥감의 숨통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사이버 수사대 분석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화면 정중앙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은 50대 남성 A였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칠흑 같은 영축산의 어둠 속을 미친 듯이 질주하던 검은색 SUV의 궤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휴대전화 전파의 주인. 그 이름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순간 양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A는 우연히 산길을 지나가던 낯선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사건이 발생한 암자에서 스님과 함께 머물며 수행의 길을 걷고자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세의 끈적한 탐욕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규율을 어긴 탓에 암자에서 쫓겨났던 철저하게 파문당한 과거를 가진 자였습니다. 수행자의 옷을 벗은 뒤에도 A는 산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찰 주변에 자잘한 보수공사를 도맡아 하는 소규모 건설 설비업자로 신분을 세탁한 채 여전히 암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연, 그리고 현재의 직업. 이 두 가지 완벽한 명분은 그가 늦은 밤 암자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한때 자신이 거두었던 A가 뉘우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믿었기에 그가 밤늦게 찾아와도 의심 없이 낡은 나무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찻잔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그 깊은 자비심은 결국 자신을 영원한 침묵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가장 치명적인 독배가 되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조각나 있던 모든 정황들이 A라는 하나의 교차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최근 발견했던 암자 보수공사 기금의 거대한 구멍, 그 사라진 돈의 종착지 역시 공사 책임자였던 A의 검은 주머니와 닿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수갑을 들고 들이닥친다 해도 교활한 호랑이는 증거 불충분을 핑계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완벽하게 현장을 청소하고 어둠 속으로 진발했던 자입니다. 그를 올가매기 위해서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과 결정적인 덜미가 필요했습니다. 강력팀은 즉각 A를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한 강도 높은 내사에 돌입했습니다. A의 자택과 그가 운영하는 허름한 설비 사무실 건너편에는 짙은 썬팅을 한 위장 차량이 세워졌고 형사들은 얼어붙은 차 안에서 숨죽인 채 24시간 교대 잠복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언제나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에 짓눌려 반드시 기형적인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형사들은 그가 불안감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찰나의 순간을 날카로운 짐승처럼 기다렸습니다. 잠복 이틀째, 겉으로는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는 듯했던 A의 행동 반경에 심미적인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는 나가지 않은 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시내의 여러 은행 지점을 바쁘게 전전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한 결과 그는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던 돈을 급박하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해외의 정체불명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등 이른바 자산 현금화 및 자금 세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숨결을 강제로 거두어간 자가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도피 준비의 신호였습니다. 불안에 잠식된 A는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등 극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복 사흘째 되던 날 밤, 무전기를 통해 사이버 수사대의 다급한 목소리가 강력팀장의 귓전을 강타했습니다. 팀장님, 타깃이 움직입니다. 방금 전 A의 명의로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편도 항공권이 결제되었습니다. 출국 예정일은 내일 오전입니다. 덜미를 잡힌 악마가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영원히 떠나기 위한 돌아오지 않을 편도 여행의 티켓을 끄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공항의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노스님이 머금었던 억울한 진실은 영원히 차가운 미제 사건의 늪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전기를 쥐인 강력팀장의 입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진입한다. 체포영장 발부 기다릴 시간 없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진행해. 2024년 1월의 어느 차가운 오후, A의 설비 사무실 앞.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도주를 위해 자신의 검은색 SUV 운전석에 올라타려던 A의 등 뒤로 건너편에 잠복해 있던 위장 차량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튀어나온 건장한 강력팀 형사들이 A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양산경찰서 강력팀입니다. 당신을 노스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미란다 원칙이 겨울바람을 타고 A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형사들의 거친 손길에 어깨가 꺾이며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A의 얼굴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 한구석에는 기묘한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형사님들 지금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도망을 갑니까? 그냥 며칠 머리 좀 식히러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던 것 뿐인데.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펄쩍 뛰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잔혹하게 끊어낸 악마치고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뻔뻔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의 얕은 수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급 체포와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즉각 집행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되어 A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문제의 검은색 SUV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는 체포되어 호송차에 오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형사들을 향해 옅은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 서늘한 미소는 마치 증거가 없으면 당신들이 나를 어쩔 것인가 라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결과는 수사팀을 다시 한번 깊은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A의 차량과 자택 그 어디에서도 노스님을 영원한 수면으로 유도했던 신경 안정제의 흔적이나 범행 현장에 남겨졌던 찻잔의 출처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범행 당일의 행적을 증명해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아주 깨끗하게 포맷되어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A는 철저하게 꼬리를 자르고 모든 증거를 인멸한 뒤 경찰의 추궁에 대비해 자신만의 견고한 성벽을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양산경찰서 취조실로 압송된 A와 강력팀 형사들 사이에 놓인 좁은 철제 책상. 이제 그 위에서는 증거를 숨긴 자와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 사이에 피가 거꾸로 솟는 잔혹한 심리전이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알리바이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심연에 숨겨진 공포를 자극하면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가장 숨막히는 진실게임에 막이 올랐습니다. 양산경찰서 강력팀 취조실. 빛바랜 회색벽과 차가운 철제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인 이 좁고 폐쇄적인 공간은 진실을 숨기려는 자와 그것을 기어코 끄집어내려는 자 사이에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굳게 닫히고 취조실 내부를 감시하는 카메라의 붉은 램프가 조용히 켜졌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A의 모습은 방금 전 공항으로 도주하려다 긴급 체포되어 끌려온 용의자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할 만큼 탐혼했습니다. 그는 불안에 떨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성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오물거리며 나지막하게 불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추월한 구도자처럼, 혹은 자신은 이 끔찍한 비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시위하는 듯한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베테랑 강력팀 형사들은 철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소름 끼치는 침착함을 차갑게 관찰했습니다. 연불은 혼자 계실 때 마저 하시죠. 사건 당일 밤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팀장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를 예리하게 갈랐습니다. A는 천천히 눈을 뜨며 억울하다는 듯 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님, 스님께서 영원한 수면에 빠지셨다는 소식은 저도 참으로 비통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셨던 은인 같은 분이신데,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암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고단하여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뿐입니다. 혼자 마셨으니 증명해줄 사람은 없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A는 완벽하게 준비된 자신만의 알리바이를 유창하게 읊어내려갔습니다.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도 없었고 형사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타인의 숨결을 강제로 거두고도 이렇게까지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수백 번 머릿속에서 예행 연습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은 그의 얄팍한 방어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심리를 붕괴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이른바 증거 쪼개 던지기 전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패를 보여주면 교활한 범인은 핑계를 지어낼 시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만들게 한 뒤 그 구멍을 완벽한 증거로 틀어막아 버려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강력팀장은 두꺼운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조용히 꺼내 A의 눈앞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사이버 수사대가 밤을 새워 추출해낸 기지국 전파 기록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드셨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당신의 휴대전화는 왜 새벽 2시 40분에 칠흑 같은 영축산 산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스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신 직후의 말입니다. 순간 A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실룩였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표정에 찰나의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교활한 악마는 곧바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형사님. 사실 그날 오후에 암자 근처 공사 현장에 잠시 들렀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워낙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디서 흘렸는지도 몰랐죠. 아마 누군가 제 전화를 주워서 산을 내려갔나 봅니다. 참으로 공교로운 우연 아닙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변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지국 추적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전화기를 분실했다는 뻔뻔한 시나리오를 방패막이로 삼아 그물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만으로는 자신을 범행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 완벽하게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장은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범인이 첫 번째 미끼를 완벽하게 물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누군가 당신의 전화를 주워서 산을 내려갔다. 참으로 놀라운 우연이네요. 팀장은 다시 서리철에서 두 장의 흐릿한 사진을 꺼내 보란듯이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산 아래 마을 입구를 비추고 있던 낡은 방범용 CCTV를 국과수에서 특수 복원한 사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헤드라이트를 완전히 끄고 이른바 스텔스 주행을 하며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검은색 SUV 차량의 윤곽.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우연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당신의 휴대전화가 산을 내려오던 정확히 그 시간, 그 궤적에 당신 소유의 검은색 SUV가 헤드라이트까지 끄고 도망치듯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전화를 준 누군가가 당신 집 주차장에 있던 차까지 훔쳐서 굳이 산으로 끌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려놓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사진을 확인한 순간 A의 얼굴에서 마침내 여유로운 미소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창백해진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기 위해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목숨을 건 미친 짓까지 감행했지만 도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카메라의 존재와 교차 검증되는 디지털 증거의 덫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요하던 취조실 안에는 오직 A의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아래에서 손가락을 초조하게 탁탁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알리바이의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파열음이 그의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덜미를 잡힌 사냥감의 목을 옥죄듯 그의 전신을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마는 결코 쉽게 혀를 내두르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A는 땀에 젖은 손으로 책상을 쾅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제가 차를 아는 지인에게 잠시 빌려줬던 겁니다. 누군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전 그 차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님들, 지금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님을 영원히 잠들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스님 방에 들어갔다는 CCTV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스님의 찻잔에 무언가를 탔다는 확실한 증거물이라도 있냐고요? A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항변은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와 범행 동기, 그리고 도주 정황은 완벽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범행에 사용된 약물병이나 스님의 방 안에 그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할 결정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조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형사들은 A가 끝까지 발뺌하며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심사님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서도 자신의 끔찍한 행위를 부인하는 저 지독한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황 증거의 조합을 넘어선 단 하나의 확실하고 치명적인 일격이 필요했습니다. A가 자신의 입으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눈앞에 들이밀어졌을 때 스스로 무릎을 꿇고 혼절할 만큼 완벽한 물리적 조각. 취조실 안에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취조실 밖 강력팀 사무실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막내 형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뜨거운 환희로 번져갔습니다. 형사들이 애타게 찾고 있던 바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A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가장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방금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취조실 밖 강력팀 사무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 그것은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악마를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막내 형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는 강렬한 환희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안에서 범인의 교활한 알리바이를 깨부수기 위한 피말리는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양산경찰서 강력팀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현장 수색대와 경찰 특수 잠수 요원들은 전혀 다른 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A가 칠흑 같은 영축산 산길을 헤드라이트조차 끄고 도주했던 그 기괴한 궤적을 역추적하며 하나의 확고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범행 직후 범인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물건들을 절대 차량 내부나 자신의 은신처에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형사들의 예리한 시선은 A의 도주로가 산을 빠져나와 시내로 진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좁은 교량 아래를 흐르는 양산천의 굽이진 물길로 향했습니다. 1월의 양산천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수면 위로는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겹겹이 두꺼운 잠수복을 입고 납 덩어리를 허리에 찬 특수 잠수 요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탁하고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칠흑 같은 물속은 부유물과 진흙으로 뒤엉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완벽한 암흑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오직 더듬거리는 손끝의 감각과 수중 탐지기에만 의지한 채 교대에 가며 강바닥을 샅샅이 훑어내려갔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건져 올리겠다는 요원들의 집념은 강물의 날선 추위마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색이 시작된 지 장장 5시간이 지나갈 무렵 교각 아래 가장 깊고 물살이 거센 수초와 진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이질적인 물체 하나가 마침내 잠수요원의 장갑 낀 손에 묵직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것은 커다란 돌멩이와 함께 나일론 끈으로 단단하게 묶여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였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숨을 죽이고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해체하자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수색대원들의 입에서 일제히 짧고 날카로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범인 A가 깊은 강물 밑바닥에 영원히 수장시켜버리고 싶었던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차갑게 식은 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첫 번째 증거물은 겉면의 라벨이 날카롭게 뜯겨나간 작은 투명 유리병이었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곧바로 시약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그 병의 내부에는 노스님이 좁은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마셨던 찻잔 바닥의 잔여물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고농도의 액체형 신경 안정제 성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스님의 경계를 풀고 영원한 수면의 늪으로 밀어넣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독배의 원천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 그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둔기에 의해 처참하게 박살이 난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침묵에 빠진 노스님이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었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범인 A는 스님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 직후 스님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탈취하여 바위에 무참히 내리친 뒤 가장 깊은 강물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스님의 휴대전화는 발견 즉시 가장 빠른 속도로 양산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외부 액정과 기판은 완전히 파손되었고 차가운 강물에 장시간 침수되어 있었지만 첨단 수사기법을 훈련받은 사이버 수사대 분석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손상된 회로를 우회하고 기적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핵심 플래시 메모리 칩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밤을 새운 지독한 데이터 추출 작업 끝에 마침내 화면 위로 암호화되어 있던 데이터의 봉인이 해제되며 부서진 픽셀들이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선명하게 떠오른 그 한 줄의 문장. 그것은 스님이 차가운 찻잔을 앞에 두고 영원한 침묵에 빠지기 직전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미처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임시 보관함에 남겨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수신자는 정확히 A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구된 텍스트의 내용은 수사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A 거사,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암자로 좀 올라오시게. 자네가 관리하던 장부에 비어있는 시주금 문제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한 이야기가 있네. 부처님 앞에서 거짓은 결코 통하지 않는 법이니. 스님은 이미 A의 횡령 사실과 검은 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그에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A는 그 자비로운 부름을 받고 상으로 올라가 회계는커녕 영원한 입막음을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복구된 문자 메시지는 단순한 정황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의 동기, 사건 당일의 만남, 그리고 범행의 고의성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쇠사슬이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투명한 증거물 봉투와 서류철을 한 손에 움켜쥔 강력팀장의 턱선은 매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뚜벅뚜벅 걸어와 좁은 철제 책상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결백하다며 억울한 표정으로 가증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던 A의 시선이 팀장의 손에 들린 물건들을 향해 서서히 이동했습니다. 팀장은 아무런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양산천 바닥이 꽤나 차갑고 깊더군요. 당신이 정성스럽게 묶어둔 커다란 돌멩이 덕분에 아주 깊숙한 진흙 속에 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A의 미간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봉투 안에 담긴 진흙 묻은 작은 유리병과 처참하게 박살난 스님의 휴대전화를 책상 한가운데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 병에 묻어있는 성분이 무엇인지 당신이 더 잘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 부서진 전화기, 당신은 스님의 숨결을 멈추게 한 뒤 이것을 박살내서 강물에 던졌지만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그 안의 기억까지 죽이지는 못했더군요. 팀장은 복구된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인쇄된 종이 한 장을 A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스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더군요. 당신이 훔쳐간 장부에 비어있는 동문자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 문자를 받고 당신의 차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고 스님이 진실을 추궁하려 하자 미리 준비해간 저 신병 안정제로 스님을 깊은 늪에 빠뜨린 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보낸 겁니다. 완벽하게 지웠다고 생각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도 차가운 강물도 당신의 그 더러운 흔적을 영원히 숨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취조실의 공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A의 두 눈은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핏기가 완전히 가신 그의 창백한 입술은 통제력을 잃고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맹신했던 알리바이의 성벽, 자신의 끔찍한 행적을 덮어주리라 믿었던 자연의 어둠과 깊은 물결조차 결국 형사들의 지독한 집념 앞에서는 한낱 무의미한 방해물에 불과했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경을 외우며 초월자를 연기하던 그 뻔뻔한 가면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모래성처럼 A의 어깨가 힘없이 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의 힘이 풀리며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기괴하고 무거운 단발마의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가증스러운 연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 범죄를 꿈꾸며 타인의 생명을 짓밟은 악마의 영혼이 마침내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과학수사와 베테랑 형사들의 집요함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처참하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 위로 처참하게 박살난 스님의 휴대전화와 흙탕물이 묻은 신경 안정제 유리병이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 범인 A의 견고했던 심리적 성벽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맹신했던 자신의 알리바이가
과학수사와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 앞에 산산조각이 나고 영원히 강물 밑바닥에 수장되었다고 믿었던 진실의 조각들이 살아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A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통제력을 잃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에서는 그토록 유지하려 애썼던 오만함과 여유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취조실을 짓누르던 그 순간 마침내 A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탁하고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예, 제가 스님을 편안한 길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악마가 마침내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인정하는 서늘한 자백이었습니다. A의 입을 통해 재구성된 그날 밤의 진실은 형사들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차갑고도 계산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이 빼돌린 사찰 보수기금의 장부 문제를 추궁하려는 스님의 부름을 받은 A는 산으로 올라가기 전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끔찍한 결심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고농도의 신경안정제를 챙겨 칠흑 같은 영축산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스님은 늦은 밤 암자를 찾은 A를 나무라기보다는 부처의 자비로 그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기를 바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찻상을 준비하며 잠시 등을 돌린 그 찰나의 순간 A는 망설임 없이 스님의 찻잔에 준비해온 화학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차를 마신 스님의 호흡이 점차 얕아지고 깊은 수마에 빠져 쓰러지자 A는 스님의 뒤로 다가가 중추신경계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여 영원히 숨결을 거두어갔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를 틈조차 주지 않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조용한 사냥이었습니다. 그를 이토록 끔찍한 괴물로 만든 동기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개인적인 도박 빚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던 A는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둔 암자의 신성한 보수기금을 자신의 썩어빠진 삶을 연명하기 위한 사금고처럼 유용해왔습니다. 곤파 터지기 직전이었던 그의 횡령행각이 평소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하던 스님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진실을 덮기 위해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의 입을 영구적으로 막아버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때 자신을 제자로 거두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던 은인을 오직 자신의 더러운 빚을 청산하고 감옥행을 피하겠다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차가운 방바닥에 뉘어버린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 범행 직후 스님의 휴대전화를 탈취해 양산천에 수장시키고 헤드라이트조차 끄고 도주했던 그의 치밀함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도 극악무도한 죄질로 낱낱이 해부되었습니다. 결국 A는 구속 기소되어 차가운 법정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수의를 입고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반성의 눈물 대신 자신의 완벽했던 범행 시나리오가 찢겨나간 것에 대한 억울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을 통해 그를 향해 매서운 법의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거두어주고 굳건한 신뢰를 보여준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탐욕을 덮기 위해 가장 기만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영원히 잠들게 하였다. 범행의 준비 과정부터 실행, 그리고 증거를 철저히 인멸하고 해외로 도주를 시도한 정황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죄책감이나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법정의 무거운 의사봉 소리와 함께 자인의 숨결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맞바꾼 자에게는 평생을 차가운 철창 안에서 속죄하며 죗값을 치러야 하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양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들과 과학수사대 요원들에게도 이 사건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을 깊은 흉터와도 같은
잔상은 남겼습니다. 먼지 한 톨 흐트러지지 않았던 완벽한 밀실 현장. 방범용 카메라조차 존재하지 않던 깊은 산속에 고립된 남자. 그리고 얼어붙은 강물 밑바닥에 수장된 증거물들까지. 범인은 짙은 어둠을 망토 삼아 완벽한 범죄를 완성했다고 자만했지만 진실을 향한 형사들의 집념은 어둠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 전파의 궤적을 쫓아 밤을 지새웠고 칠흑 같은 화면 속에서 흐릿한 스텔스 차량의 움직임을 잡아냈으며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강물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졌습니다. 숨을 거둔 자는 말이 없었지만 그가 남긴 찻잔의 미세한 얼룩과 부서진 휴대전화 속 문구는 과학의 힘과 수사관들의 땀방울을 통해 가장 거대한 목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덮이는 범죄란 오직 범인의 오만한 환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굳건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낸 피말리는 추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그토록 잔혹하고 차가웠던 2024년의 매서운 겨울이 물러가고 영축산 자락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휩쓸고 지나간 양산 통도사 주변에는 어느새 붉은 홍매화가 핏빛처럼 선명하고도 고결하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언제 그런 어두운 일이 있었냐는 듯 천년 고찰은 다시금 깊은 평온과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좁은 암자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리던 노스님의 온화한 뒷모습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산등성이를 타고 바람결에 울려 퍼지는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와 은은한 향내음은 스님의 영혼이 비로소 무거운 속세의 짐을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에 들어갔음을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신앙의 공간마저 짓밟으려 했던 인간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철망 너머로 사라졌고 오직 진실만이 남아 붉게 핀 매화꽃 사이로 처연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깊고 어두운 사각지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비뚤어진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숨결을 노리며 차가운 덫을 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고 무겁게 내려앉아도 진실의 빛을 영원히 가려버릴 수는 없으며 억울하게 눈을 감은 이들이 남긴 미세한 조각들은 끝내 누군가의 귀에 가다 악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화살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그 숨막히는 추적의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듣고 싶은 사건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고요한 새벽에도 보이지 않는 악을 향한 우리의 멈추지 않는 추적은 계속됩니다.